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기점으로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전국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LA시도 오는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13달러 25센트까지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간소득계층의 경제를 살리지 않는 취지여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어제 노동절을 맞아 LA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의 인상 계획에 따르면 현행 9달러인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10달러 25센트, 이후 매년 1달러 50센트를 더해 2017년에는 13달러 25센트까지 인상됩니다. 이후부터는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폭에 비례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This is common sense. This is good for business. This is good for the community. That's why business, labor, religious leaders, community folks are here together to say that we are united to raise the wage LA. 반면 이번 인상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LA 상공회의소 측은 자칫 무리한 인상이 이어질 경우 LA 비즈니스들의 상당수가 외곽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 조례안으로 통과되려면 과반이 넘는 8명의 시의원의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 7명이 가세티 시장의 계획에 찬성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한편 LA시와는 별도로 연방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노동절 특별 연설을 통해 현행 7달러 25센트인 연방 최저임금을 10달러 10센트로 인상해야 한다며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Four more states have minimum wage initiatives on the ballot of this November. And the states where the minimum wage has gone up this year have experienced higher job growth than the states that haven't. 연방 최저임금과는 상관없이 현재 13개 주는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상황. 따라서 노동절을 기점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최저임금을 꺼내든 것은 2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의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건설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민간과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 규모가 9,813억 달러로 전달과 비교해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액수이고 지난 2012년 5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율입니다. 미 동부 지역의 라스베가스로 알려진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가 급속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프로그램 개발에 실패한 것이 그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부의 라스베가스로 불리는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 오늘 애틀랜틱 시티의 제일 규모가 큰 레벨 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이 지역 카지노 사업의 몰락이 급속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애틀랜틱 시티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억 달러라는 거액이 투자된 가운데 이 레벨 호텔이 세워졌지만 결국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쇼보트 호텔과 트럼프 플라자 호텔이 이달 중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It'll be about 8,000 jobs. We'll be closing with those three properties. 많은 전문가들은 애틀랜틱 시티의 몰락을 이미 수년 전부터 예상했습니다. 식당이나 쇼 등 가족 단위의 레저 시설 마련에 실패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When Atlantic City stopped being fun, well, it started being too much gambling, sitting in a smoky, dark room. Well, it's not good. 이제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는 12개에서 8개 업체로 줄어들고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한인 콜택시 업계가 불법 택시에 대한 단속 강화와 고객 이용률 추락, 그리고 택시 기사 구인난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한인 업계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택시로 보이는 차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뉴욕시에서 일종의 필요악으로 전락해버린 불법 콜택시.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은 불법 콜택시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벌금 또한 150달러 상향 조정하며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600달러의 벌금이 750달러로 인상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최고 1,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TLC 측의 집중 단속에 택시 운전자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솔직히 불법이란 건 알아요. 아는데 좀 너무하다 싶어요. 너무하다 싶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요새는 풀도 없고 그래서 정말 어디다 불만을 토로할 수도 없고 얘기할 데도 없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난 2013년 TLC 측의 통계에 따르면 불법 택시로 압수된 차량만 9,600여 대. 2012년에 비해 무려 7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인 택시업계도 비상입니다. 더구나 택시를 찾는 고객의 수도 줄고 운전자의 수도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택시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들어요. 부자들 없으니까는 아무래도 꼭 그만두게 되고 이 회사들도 승객도 없어지고 요즘에는 이 업계가 불황이고 손님들도 풀이 안 와요. 손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풀이 아주 많이 그러다 보니 이 회사 입장에서도 영업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TLC 측의 불법 택시 근절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한인 택시업계의 존립은 사실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의 공습을 받고 있는 급진 순위파 반군이 포로로 잡은 미국인 기자를 또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순위파 반군은 또 다른 영국인을 살해하겠다고 추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복창현 특파원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새 확산에 나선 이슬람 급진 순위파 반군 IS, 즉 이슬람 국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죄수복을 입은 듯한 미국인이 무릎을 꿇고 있고 바로 옆엔 복면을 쓴 무장대원이 흉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미국인은 31살의 스티븐 소트로프 기자로 지난해 8월 시리아 내전을 취재하다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장대원은 미국의 계속된 이라크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인 기자를 참수해 살해했습니다.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가 참수되는 동영상이 공개된 지 2주 만입니다. ISIS released the video, and once again, a brutal execution, a beheading of this journalist, this American. 소트로프 기자는 지난번 폴리 기자의 참수 영상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무장대원은 지난번처럼 영국식 발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백악관은 아직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재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there's a video that has been released, it is something that will be analyzed very carefully by the U.S. government and our intelligence officials to determine its authenticity. 최근 미국의 계속된 공습에 수세에 몰리고 있는 순위파 반군은 포로로 잡은 영국인도 살해하겠다며 추가 보복을 예고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복찬입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세 번째 미국인 환자가 나왔습니다. UN 에볼라 긴급회의에선 세계가 에볼라와의 전쟁에 지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라이베리아에서 활동 중인 SIM 국제선교회는 산부인과 환자들을 돌보던 미국인 의사 1명이 추가로 에볼라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인 감염자입니다. 이전에 두 미국인 환자와 달리 에볼라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회는 이 환자가 어떻게 에볼라에 감염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환자가 현재 격리구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아프리카 4개국을 중심으로 3,500명이 넘는 에볼라 환자가 발생해 1,55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그 가운데 약 120명은 의료인입니다. 현지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alth workers on the front lines are becoming infected and are dying in shocking numbers. Others have fled in fear, leaving people without care for even the most common illnesses. UN 에볼라 긴급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세계가 에볼라와의 전투에서 지고 있다며 미흡한 국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The outbreak will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And it requires a well-coordinated, big surge and huge scale-up of outbreak response urgently. 세계보건기구는 에볼라 환자가 9개월 뒤에는 2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며 5천억 원 규모의 국제 대응 프로젝트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